내 소원이 뭐냐고? 여기는 한국의 어느 호텔. 중국에서 온 남녀가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된 채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내 여성의 입에서 한마디가 튀어나오자 남성은 충격을 받은 듯한 모습인데요. 대체 이 여성이 어떤 말을 했기에 남성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징 출신의 25살 메이예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첫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에서의 반복되는 평범한 삶 때문에 지루함을 많이 느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퇴근하는 생활이 너무 단조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경험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찾아다녔어요. 주말마다 새로운 카페를 찾아가 보기도 하고 전시회도 가보고 혼자 여행을 떠나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런 일시적인 경험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같은 게 있었어요. 뭔가 더 큰 변화, 더 의미 있는 경험을 원했던 것 같아요. 제 남자친구 천밍은 29살 회사원인데 어느 순간부터 극단적인 중국 우월주의에 빠져 있더라고요. 처음 만날 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천밍이랑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다정하고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한 명 잘못 만나더니 중국 커뮤니티 하나에 푹 빠져서 밤낮 없이 거기에 빠져 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새로운 취미가 생겼나 보다 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심지어 말투까지 변했고 커뮤니티에서 쓰는 언어들을 일상에서도 사용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함께 식당에 갔는데 갑자기 이 음식은 우리 중화 요리를 베낀 거야. 역시 중국이 원조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런 말들이 진심으로 변해가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천밍은 항상 중국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다른 나라들을 폄하하는 발언을 자주 했어요. 그 중에서 한국에 대해서는 더 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수박과 고기가 비싸서 사 먹지 못할 정도래. 우리 중국에서는 수박 정도는 쉽게 사 먹는데 한국이 가난한 거 아니야? 라고 자주 말하곤 했어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천밍은 진지했어요. 심지어 천밍은 한국에서는 수박이 워낙 귀해서 여름에 수박을 먹고 나면 껍질을 차마 버리기 아까워서 김치를 담가 먹는데 중국 사람들이 수박 껍질 버리는 걸 한국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아까워할지 몰라. 우리는 돼지한테도 수박을 막 주잖아. 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물어봤더니 자기가 하는 커뮤니티에서 다들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메이리는 제 얘기를 듣더니 어이가 없어서 한동안 웃기만 하더군요. 그러면서 메이리는 한국의 수박이 중국의 수박보다 3배 정도 비싼 건 사실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중국의 최저임금이 2,590위안인데 한국은 1,800위안인 거 아냐면서 임금이 거의 4배 이상은 차이 나서 충분히 그 정도 가격의 수박은 사 먹을 수 있다더라고요. 저는 메이린의 말을 듣고 천밍이 이렇게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더 이상 천밍이 제게 했던 말을 메이린한테 전할 수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틈만 나면 한국을 깎아내리는 천밍과 다르게 저는 K-팝 때문에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K-팝을 듣는 게 쉽지 않았지만 어떻게든 들으려고 커뮤니티나 카페 같은 곳에 가입해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음악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 문화에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한국 드라마도 보고 한국 음식도 찾아서 먹으러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까지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천밍이랑 함께 놀러 갈 때마다 제가 K-팝 노래를 들으면 왜 이따위 음악을 듣냐 하면서 제 음악 취향을 무시하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 말투가 심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천밍을 주의 깊게 봤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좋아하는 BTS의 노래를 들으면서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천밍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중국 노래를 들어야지. 왜 한국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애국심이 없어.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음악을 듣는 것과 애국심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천밍이 입만 벌리면 맨날 한국은 가난한 나라라고 욕하기에 한 번은 제가 천밍에게 요즘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잖아. 그 정도로 가난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반박했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하늘 같은 남자친구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내 말이 무조건 맞아.
라며 저에게 윽박을 지르더라고요. 그 순간 너무 무서웠어요. 천밍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천밍이 요즘 들어 저한테 저런 식으로 구는 게 점점 심해졌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점점 더 심해지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더는 싸우고 싶지 않아서 대충 천밍에게 져주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났어요. 저는 한국에 대해 연예인 외에는 잘 몰랐기 때문에 천밍의 말에 제대로 반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천밍의 말이 너무 과장되고 편향됐다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밍의 이런 태도 때문에 저희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천밍이는 또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가난해서 우유도 못 먹고 자라다 보니 키가 중국 사람들보다 훨씬 작다더군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김치만 먹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 풀떼기로밖에 영양소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도 하고 수박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치도 사실은 중국에서 만든 거라나 뭐라나 듣기도 싫은 소리를 계속 해댔어요. 게다가 우유뿐만 아니라 수박도 사 먹기 힘든 건 당연하고 고기들을 못 사 먹어서 사람들이 삐쩍 마른 거라고 설명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 여자들이 마르긴 했지만 그건 미용 목적으로 운동을 해서 갖춘 몸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막말하는 천밍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천밍이한테 너가 오해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서 왜 한국 사람들이 날씬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답니다. 천밍이는 인터넷에서 널리고 깔린 게 한국이 가난하다는 말인데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는 거냐고 저를 타박했어요. 이번에는 저도 화가 나서 양보할 수 없었고 케이팝이 전 세계로 얼마나 유명한지를 설명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열심히 관리하고 노력해서 만든 몸을 아무 노력도 안 하는 너가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어요. 세게 나오는 저를 본 천밍이는 어이없어 하면서 너가 그렇게 당당하면 이번에 휴가 때 한국을 가서 직접 두 눈으로 보자고 말을 했고 소원 들어주는 내기를 걸자고 했어요. 저는 천밍이한테 웬일로 한국까지 가야겠다는 생각까지 한 거냐고 물어봤는데 천밍이는 가난한 나라에 가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돈을 써주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가자고 했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사실 천밍이의 의도는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전부터 한국에 계속 가고 싶었던 저는 마침 잘 됐다고 생각해서 천밍이한테 그렇게 하자고 했고 뭘 보든 인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 천밍이한테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 미리 약속했습니다. 웬일로 군말 없이 제가 하는 말에 천밍은 약속을 했어요. 하지만 천밍이는 여행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한국을 비하하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천밍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모두 불편함을 느꼈지만 이번 한국 여행이 천밍의 편견을 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답니다. 그렇게 한국행 당일날 저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고 천밍은 중국의 발전상을 과시하며 한국은 그에 비해 너무 뒤떨어졌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천밍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천밍이의 편견이 심각하다고 느꼈고 저걸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저런 편견이 한국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밖으로 나가던 중 저희는 공항이 생각한 것보다 크고 깔끔한 현대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놀랐어요. 하지만 천밍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의 공항이 더 크고 좋다고 큰 소리로 떠들면서 캐리어를 질질 끌고 다니더군요. 저는 정말 입을 콱 막아버리고 싶었지만 꾹 참고 얼른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출구가 도저히 어딘지 모르겠어서 저는 공항 직원에게 어떻게 해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지 여쭤봤고 공항 직원은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하지만 천밍은 공항 직원이 말하는 것을 불쾌해하며 비아냥거리면서 대답했고 저는 천밍이 너무 예의 없이 행동하는 것 같아 대신 사과하는 의미로 공항 직원한테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그걸 본 천밍이는 지금 뭐 하는 거냐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며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 공항 직원분이 쉽게 출구를 알려줘서 생각한 것보다 금방 공항 밖으로 나올 수 있었고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을 때 천밍은 운전기사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중국어로 한국을 비하하는 말을 계속했어요. 저는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택시기사분이 욕을 먹는 게 너무 화가 나서 제발 그만하라고 천밍의 등짝을 후려쳤고 제발 엄한 사람 건들지 말고 그 입 좀 조용히 하면 안 되냐고 말을 했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높은 빌딩들이 많아서 저는 번화한 거리와 세련된 건물들에 감탄을 했고 천밍이를 보면서 이래도 아직 한국이 가난하게 보이냐고 이 정도면
솔직히 중국의 시내보다 더 멋있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천밍이는 제가 물어본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숙소로 걸어갔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도 가관이었는데 호텔 직원분께서 친절하게 여권을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군요. 하지만 천밍이는 못 알아듣는 척 했고 한 번 더 직원분이 요구하자 여권이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을 뒤지면서 시간을 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천밍의 행동에 대해 점점 더 불편함을 느꼈고 이런 상황을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아서 여권이 있는 주머니를 열어 제가 대신 직원분께 드렸어요. 저는 여행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도 즐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괜히 천밍과 온 것 같다고 후회했어요. 역시나 제가 생각한 대로 천밍이는 호텔방에 들어서자마자 방의 크기가 너무 코딱지만한 거 아니냐고 뭐라고 계속 얘기했고 시설이 이 정도면 너무 노후화된 거 아니냐면서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저는 좋게 넘어가고 싶어서 여기 5성급 호텔이라고 너가 그렇게 깔 수 있는 호텔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천밍을 달래려 노력했지만 천밍이는 있는 불만 없는 불만 다 끌어와서 호텔에 대해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천밍의 말을 겨우 무시한 채 한국하면 음식인 걸 알고 있었던 저는 천밍이가 입을 다물게 하려면 뭐라도 먹여야 할 것 같아서 미리 검색해놨던 한국의 유명 고깃집을 찾았어요. 그런데 천밍은 고깃집에 가기 전부터 한국은 고기도 못 먹을 정도로 가난한데 그 가게 가면 우리만 고기를 먹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너무 사람이 없어도 재미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에 가는 건 어떻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천밍이가 하는 말이 어이없었지만 지금 저녁 시간대 다가와서 당장 가지 않으면 줄 설 정도로 사람이 많은 곳이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니까 천밍이는 잔말 않고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고깃집에 도착했을 때 천밍은 안에 사람이 꽤 많은 걸 보면서 살짝 당황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런 천밍이의 표정을 보면서 너무 웃겼지만 대놓고 웃을 수 없어서 참았답니다. 대신 천밍이한테 너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웃으면서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천밍이는 딴지걸 게 없으니까 이번엔 메뉴판을 보자마자 너무 비싼 가격인 거 아니냐면서 가격에 대해 큰 소리로 불평을 늘어놓더라고요. 제 의도와는 달리 큰 소리 때문에 주변 손님들의 눈총을 받아서 정말 창피했어요. 천밍이 정말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천밍이한테 한국에 돈 써주러 온 거 아니냐면서 그럼 좀 써보라고 말을 했고 한국인들이 사먹는 고기를 너가 못 사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한마디를 했어요. 그 뒤로 천밍이는 조용히 했고 저는 알아서 이 고깃집의 인기 메뉴를 주문했답니다. 하지만 음식이 나오자 천밍은 또 시작이더군요. 고기의 양과 질에 대해 끊임없이 불평했고 찌질하게 저한테 계속 고기가 질이 좋지 않다며 큰 소리로 항의했어요. 계속 투정만 부리는 천밍이가 짜증났던 저는 그렇게 불만이면 직원을 불러서 직접 항의를 하라고 제안했지만 천밍이는 마음 넓은 자기가 봐준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녁을 먹은 저는 자꾸 입을 다물지 않는 천밍이가 시끄러워서 어딜 돌아다니길 포기했고 호텔로 바로 들어가서 천밍이와 떨어져서 잠을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제가 기다리던 호텔 조식을 먹으러 가려고 하자 천밍이는 어딜 가는 거냐고 하면서 저를 따라 나오더군요. 천밍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혼자 다녀온다고 했지만 천밍은 자기도 배고프다고 하면서 저를 따라 나섰고 조식을 먹을 수 있는 곳에 도착하자마자 천밍은 뷔페 음식을 함부로 다루며 접시에 음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평소에 천밍이가 저렇게 쌓아놓고 먹는 습관이 없는데 왜 저러는 걸까 이해가 안 됐지만 아침이니까 배가 많이 고팠구나 하면서 그냥 뭐라 하지 않고 냅뒀어요. 천밍이는 쌓아놓은 음식들을 개걸스럽게 먹었고 중국 호텔의 조식이 훨씬 낫다면서 큰 소리로 불평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들 천밍이를 쳐다봐서 저는 얼굴이 시뻘개졌어요. 저는 천밍한테 중국에 있을 때 도대체 호텔 어디를 가봤길래 그런 말을 하는 거냐고 물어봤지만 정작 천밍이는 우물쭈물하더니 호텔을 가본 적이 없다고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천밍은 중국 호텔에 가본 적이 없어도 딱 봐도 한국보다 중국 호텔이 더 좋은 게 보인다고 당당하게 말을 했고 당당한 모습과는 반대로 정작 얼굴은 시뻘개져 있었어요. 저는 그런 천밍의 모습을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어 도저히 할 말이 없었고 그때부터는 천밍이가 하는 말을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시작했어요. 역시나 천밍은 산더미로 쌓아놓은 음식을 다 먹지 못하고 남겼고 이번에는 뷔페 테이블로 가더니 우유를 독차지하기 시작하더군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있는 우유를 다 비워내려고 했고, 저는 왜 억지로 우유를 마시는 거냐고 말렸어요. 천밍이는 오히려 큰 소리로 자기가 돈 내고 먹는 거라면서 뭐가 문제냐고 소리쳤고, 주변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게 느껴지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수치심까지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천밍의 진상짓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천밍은 갑자기 봉투를 꺼내 음식을 담기 시작했어요. 천밍이는 이렇게 비싼 돈 냈으니 점심거리도 챙겨가야 한다면서 대량의 음식을 싸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천밍이를 말리면서 한국이 그렇게 못 산다고 말을 하던 사람이 여기 호텔 금액은 비쌌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점심은 제가 맛있는 걸 사줄 테니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말을 했어요. 다행히 그제서야 천밍이는 음식을 싸는 행동을 멈추더군요. 저는 이때 천밍이의 행동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과 계속 여행을 해야 하나 고민도 많이 됐고, 어떻게 하면 천밍이의 행동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을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했답니다. 하지만 천밍이의 성격을 바꾸는 건 불가능해 보였고, 결국 제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여행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한국에 대해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오후가 되었고, 쇼핑을 하면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천민과 함께 명동 쇼핑 거리로 향했어요. 명동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 지역 중 하나라고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명동에 대해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가보는 건 처음이라 정말 기대가 컸답니다. 명동에 도착하자 간판이 화려한 건 물론이고 사람들도 엄청 많더군요. 정말 활기 넘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밍의 행동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길거리 음식을 사 먹었는데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그 모습 보면서 어찌나 당황스러웠는지 몰라요. 결국 저는 천밍이 버린 쓰레기를 하나씩 주워 제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좀 창피하기도 했지만 한국의 깨끗한 거리를 더럽히지 않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천밍에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천밍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건 꼭 말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천밍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말하는 거 있죠. 뭘 그렇게 깐깐하게 굴어? 중국 거리보다 더러워서 이러는 건데. 저는 천밍의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기엔 한국 거리가 훨씬 깨끗했거든요. 게다가 천밍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표정이 찌푸려지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얼굴이 달아오르는 게 느껴지더군요. 제가 마치 죄인이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하는 수 없이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서 천밍의 팔을 잡고 그 자리를 피했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이 지하철을 타고 자리를 피했던 저희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부터 꼭 가보고 싶었던 맛집에 도착했어요. 이 레스토랑은 한국에서 중국 음식을 정말 맛있게 한다고 소문난 곳이거든요. 심지어 중국에서도 이 집 음식이 본토보다 맛있다고 할 정도였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부터 이 레스토랑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인기 있는 곳이라 그런지 가게 앞에 길게 줄을 서고 있었어요. 줄을 보니 1시간 정도는 기다려야겠더라고요. 저는 바로 들어갈 수 없어서 조금 속상했지만 그래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생각에 기다리기로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밍이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줄을 서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바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운 나머지 어쩔 줄을 모르겠더군요. 천밍을 말려야 할지 아니면 그냥 냅둬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다행히 가게 직원이 천밍을 제지하고 이름을 적고 줄을 서라고 안내해 주셨어요. 저는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천밍의 반응이 또 예상 밖이었어요. 한국인 따위가 나를 무시해 라며 씩씩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줄의 중간으로 들어가 새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천밍이 저보고 옆으로 오라고 하는데 정말 그 순간에는 쥐구멍에 숨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군요. 줄을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보이고 천밍의 행동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때 천밍 뒤에 있던 덩치 큰 한국인 남자분이 천밍의 등을 두드리며 말을 걸었어요. 그 남자분은 웃으면서 천밍에게 줄은 맨 뒤에서부터 서야 한다고 손짓으로 알려주시더라고요. 솔직히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반할 뻔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부드럽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거든요.
그러자 천밍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굽신거리며 줄에 맨 뒤로 가더군요. 정말 천밍이 얼마나 한심해 보이던지 당장 집에 가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천밍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미안했어요. 그런데 천밍은 그 와중에도 계속 중얼거리더라고요. 중국이었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텐데 한국이라서 봐준다 라면서 허세를 부리는 거 있죠? 그 말을 듣고 정말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렇게 별일을 다 겪으며 1시간 가까이 줄을 서서 기다린 끝에 드디어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천민이가 또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하더군요. 레스토랑 내부의 중국풍 장식을 가리키면서 이게 바로 대국 중국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한국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중국을 따라하려 하는지 한번 보라고 말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그냥 대꾸하지 않고 메뉴판만 조용히 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천밍이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자 천밍이 자신의 말이 맞아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냐고 하더군요. 저는 참다 중국에 있는 한식당이 한국처럼 꾸며져 있으면 한국이 중국을 먹은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천밍이 조용해지더라고요. 그 순간만큼은 좀 속이 시원했답니다. 하지만 음식이 나오자 천밍이는 또 깎아내리기를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중국 요리냐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도저히 못 참겠다며 주방장을 불러달라는 거 있죠? 주방장이 오자마자 천밍이가 번역기 앱으로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중국 요리를 만들 줄도 모르냐며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알고 보니 그 주방장도 중국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천밍이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더니 머쓱해하면서 조용히 다시 음식을 먹으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천밍이가 또 이상한 말을 꺼냈어요. 한국 사람들은 젓가락질을 하지도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짜장면 하나 제대로 집지 못하고 테이블에 다 흘리면서 먹더군요. 이제는 저도 천밍에 대해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그런 건지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너무 열받고 짜증이 났어요. 하지만 싸우기 싫어서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날 저녁 천밍이 갑자기 한국의 수박을 다 쓸어버리겠다면서 마트를 방문하자고 하더라고요. 마트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생각보다 커서 저도 좀 놀랐는데 천밍은 또 시작이었어요. 솔직히 아무 냄새도 안 났는데 갑자기 후진국 냄새가 난다며 큰 소리로 비난하더라고요. 그런데 가관이었던 건 그 다음이었어요. 수박 코너를 겨우 찾아낸 천밍이 수박 가격을 보더니 갑자기 당황했거든요. 아까 수박을 다 쓸어버리겠다던 허세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생각보다 비싼 한국 수박 가격에 놀라서 한 개도 살 생각을 못하고 있더군요. 이해는 해요. 그럴만도 한 게 중국 물가 기준으로 따져보면 한국 수박 한 통에 며칠치 식비는 될 테니까요. 게다가 그 사이에 적어도 5명은 넘게 수박을 사가더라고요. 저는 참다 한국 사람들은 수박을 사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다면서 어떻게 1분도 안 됐는데 벌써 5명이나 수박을 사갈 수 있는 건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천밍이 화를 내며 저보고 도대체 누구 편이냐고 소리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무시한 채 냉장 코너에 있는 잘린 수박들을 가리키면서 한국은 센스 있게 이렇게 잘라서도 판다고 하자 천밍이 또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렇게 잘려있는 수박이 있으면 나머지 수박 껍질로는 무조건 김치를 해 먹었을 거라면서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그렇게 허세 부리던 천밍이가 결국 마트에서 사온 건 콜라 한 캔이었습니다. 저런 천밍이를 보면서 더 이상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가 뱉은 말도 못 지키면서 저한테 짜증만 내는 모습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천밍이한테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해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치려고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밍이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더 깨끗하고 잘 관리된 게 보여 당황해서 그랬다면서 한국이 살고 싶을 정도로 좋은 나라라는 걸 인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기에도 졌다는 걸 인정하고 소원으로 뭐든 들어줄 테니 다 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고방식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정내미가 다 떨어져서 천밍의 모습을 봐도 안타깝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소원을 빌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은 바로 천밍과 헤어지는 거였고 저는 그 말을 하자마자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는 미리 예매해서 어쩔 수 없지만
자리는 따로 앉겠다고 하고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왔어요. 사실 첫 한국 여행이 이별 여행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지만 이렇게라도 쓰레기를 걸러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중국으로 돌아와서 평소와 같이 K-팝과 한국 소식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전 세계를 뒤흔든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는데요. 심지어 이 내용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더군요. 그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제 이야기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기울어진 문과 청테이프로 겨우 버티는 간이벽, 언제 내려앉아도 이상하지 않을 천장, 구멍난 벽, 시멘트 벽돌 옆에 놓인 초라한 간이침대, 집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공간 한켠에 자랑스럽게 걸린 태극기, 1952년 한국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히는 한국전 백마고지 전투에서 활약한 참전 용사가 바로 이곳에 거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6.25 전쟁 중 북한에 끌려갔다 풀려난 후 조국을 위해 한국전에 다시 참전했던 그는 말 그대로 생사의 갈림길을 수없이 넘나들었는데요. 그가 이렇게까지 싸웠던 이유는 오직 하나, 조국의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에게 남은 유일한 대가는 바로 가난이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평생을 함께 사랑한 아내마저 폐가 굳어지는 질환으로 인해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삶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안에 자랑스럽게 걸린 표창장과 태극기는 그가 여전히 한국전에 참전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쓰리게 했는데요.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 한국인들이 그의 앞에 나타나 오랫동안 기다려온 그 말을 전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과 함께 이들은 수십 년 동안 무더운 여름을 보냈을 그에게 에어컨을 비롯한 세탁기, 전자레인지와 같은 생활에 꼭 필요한 가전제품을 전달했고 이로 인해 발생할 전기세 일부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이분들의 피와 땀, 그리고 청춘 위에 세워졌으니 이제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라고 말하며 즉각적인 지원을 결정했는데요. 이를 통해 그 참전 용사는 한국전 참전이라는 자신의 헌신이 결코 잊혀지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의 주체는 인프레쉬라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들의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은 이미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피부암에 걸린 참전 용사가 씻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시급히 화장실 개선 후원을 진행하였고 이외에도 한국을 비롯한 에티오피아, 필리핀, 콜롬비아, 태국 등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망설이지 않고 찾아가 필요한 금전, 물품, 의료기술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외신과 해외 네티즌들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까지 감동을 표하고 있는데요. 인프레쉬가 이런 선행을 이어가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국인이기 때문에. 이 기업의 한마디는 많은 한국인의 심금을 울렸고 한국전 역사에 무관심했던 이들마저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인프레쉬의 의미 있는 활동에 동참하고자 후원 방법을 문의했고 이에 인프레쉬는 6.25 참전 용사들을 위한 특별 굿즈를 출시했는데요. 태극기를 디자인 포인트로 담아낸 해당 티셔츠와 볼캡에는 Things to Remember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어 참전 용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 속 착용할 수 있는 심플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해당 상품의 수익금 일부는 6.25 참전 용사들에게 후원되며 기업 이름이 아닌 구매에 동참한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현재 특별 할인가로 판매 중이니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구매처는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감동 카메라 역시 한국인으로서 참전 용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인프레쉬의 이 뜻깊은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며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워주신 참전 용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